안녕하세요, 다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예인 건물 매입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효리 씨입니다. 신당동에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여러 떠도는 소식들을 제가 한 번에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이효리 씨는 2019년 9월에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58억에 매입을 해서 2022년 이제 6월 88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3년 만에 30억, 50% 정도 이득을 보고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빌딩 시장을 아시는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빌딩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2019년에 매입을 해서 정말 최고가를 찍었던 2022년 중순, 올해 중순에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부동산이 그동안 상승한 걸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차익일 수도 있어요. 뭐 100%, 200% 수익 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효리 씨가 2019년 매입했을 당시에도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총액으로만 보면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투자를 하셨다. 한남동에 있는 거를 매각을 했는데 올해 2022년 5월에 신당동에 있는 건물을 또 새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신당동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61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연 면적은 총 136평 정도가 됩니다. 토지 평당가로만 치면은 6천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이거가 비싸다 아니면은 뭐 저렴하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 의류업체에서 보증금 1억, 월세 950만 원으로 쓰고 있고 통임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수익률로만 치면 3.12%가 나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교로운 점은 아시겠지만 뭐 계약했던 5월 10일이 사실은 이제 이효리 씨의 생일이었다 라는 것과, 또 다른 포인트는 37억 5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올 캐시, 올 현금으로만 매입을 하셨다는 거. 일단 팩트의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왜 신당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을까입니다. 주로 한남동의 건물을 매입 매각을 진행을 했다면 한남동 안에서 다른 또 좋은 입지나 좋은 이제 큰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은 강남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비싼 동네로 투자처를 옮기기를 마련인데 이제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신당동 쪽으로 갔거든요. 오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이효리 씨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신당동에 일단 그 매입하신 근처가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질 예정지라는 겁니다. 신당동 12구역 재개발 예정지라고 해서 이효리 씨가 매입한 건물 근처에 재개발 예정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은 여기 근처에 고도 제한이 조금 있어서 이게 좀 완화도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또 사실상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사업성이 나오는 거는 너무 먼 이야기여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호재를 보고 그나마 신당동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뭔가 반자동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37억 5천을 전부 올 현찰을 주고 매입을 했을 만큼 자산가라고 하면 자산가인데 이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부동산이 어쨌든 뭔가 하나 매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40억 이하의 현금이 가능한 매물들로 봤을 때 이거를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은 사실 이 매물은 시장에 나왔을 때가 40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나마 2억 5천 정도 내고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이기 때문에 뭔가 악재가 있지 않고 이제 호재만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땅값이 뭔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37억 5천 올 현찰이면, 전부 현찰이면은 사실은 더 큰 물건, 대출을 감안을 해서 40%라도 한다면은 정말 100억 이상의 물건을 매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매입했을 당시 때만 해도 이제 물론 시장이 되게 좋았었는데 잔금을 치르는 이 근래 상황에서는 대출을 해서 뭔가 무리를 일으키기보다는 정말 내가 올 현찰로 살 수 있는 물건을 그때 당시에도 찾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 당시에도 올 현찰 용도로 이제 찾은 거라면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이 건물이 관리하기 굉장히 쉬워요. 흔한 말로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일단 신당동에 위치해 있고 뭐 호재는 있지만은 뭐 돼도 안 돼도 괜찮고, 건물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입지를 다 떠나서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또 이제 빼기가 어렵고 주차가 잘 안 되면 사옥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를 잘 되게 만든 건물이고, 나머지 2층부터 4층 그리고 지하 1층을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신당동에 그 앞에나 옆에 같이 이제 지금 뭐 신축 중이고 이제 통사옥처럼 지어지고 있긴 하지만, 통사옥으로 쓸만한 업체에서 사옥으로 쓸만한 건물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후 뭐 설령 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통임대나 이제 사옥으로 쓰실 분들을 찾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상권이 이게 활성화된 곳은 아니에요. 이효리 씨가 매입한 부지 또 근처로 이제 신라호텔이 있고 근처에 또 성곽 걷는 길이 있는데, 이 근처가 문화조성거리처럼 사무실들이나 아니면 공방이라든가 카페들이 이제 아기자기하게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수요, 그러니까 통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담으로는 근처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 주변에 걸으시면 좋은 게, 이제 딱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효리 씨의 이미지가 강하게 좀 어우러지는, 좀 맞물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그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뭔가 매입을 했고, 악재가 아닌, 뭔가 나쁜 게 아닌 비싸게 주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효리 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이효리 씨의 신당동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중에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